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또 기업 뭐가 포착이 됐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아침 급등주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의 원화 구두 개입이 있었죠. 이로 인해 환율은 1,46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통상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출주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수급이 유입됨에 따라서 확실한 실적주로 효성중공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들이 일제히 효성중공업이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예측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슈가 바로 미국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간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에게 25%라는 깜짝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은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인프라주의 수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칩보다 함께 전력,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200만 원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업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300만 원을 제시했고요. 최하단 역시 BNK 270만 원. 과연 효성중공업 새로운 황제주의 부각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최근 우상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6% 넘는 급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 때문인데요. 증권가들도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한데 2026년에 LNG 운반선과 FLNG 모두 다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고 미국 함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품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슈가 함께 들려왔는데요. 중단되었던 평택 P5 공장을 2월부터 재개하겠다라고 밝히자 그동안 평택의 P3, P4 공장을 전담했던 삼성중공업의 건설 관련된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함께 주가는 상승, 폭발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주부터 미국 이슈, 삼성 이슈까지 세 가지 호재가 모두 들어와 있는 삼성중공업 주가에 대한 방향성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효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들어왔네요. 효성중공업은 220만 원. 이 거래, 220만 원짜리가 뭐 거래가 많기는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고가주여도 과감하게 또 뛰어드시기도 하고. 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고서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미국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영업이익률 증가 뭐 이렇게 전망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일단 뭐 리포트 내용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1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뭐 지금 거의 10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뭐 원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며칠 전에 또 메타가 또 오클로랑 공급 계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고 막 이런인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버블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뛰어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새해 들어오면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이제 또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겠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에 딱 맞춰서 200만 원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대거 지금 TP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도 지금 데이터 센터 확보에 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확산이라던가 변압기의 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는 계속.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HVDC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기기 주들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한번 쉬어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고 저도 정고점 부근이 지금 249만 2천 원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정말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300만 원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의심에서 확신의 단계로 이제 전환한 것 같고 사실 보통 주가는 그 확신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확신에서 확장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단계를 올린단 말이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가져갑니까? 네, 이거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실적이 잘 나올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의심하기보다도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한 주에 220만 원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대안은 역시나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일렉트릭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나 일단 참고해 보시고 효성중공업 받고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삼성중공업 보면 뭐 요즘 조선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게 은근히 올라오는 게 지금 삼성중공업이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좀 급등락을 그러니까 급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 마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 하나오션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 국방비 증액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군함 건조하는 회사들과 또 MOU 맺고 하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대 미포와의 합병 이슈도 이제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제 이쪽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스크와 관련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일단 작년 연말쯤에 이제 하겠다라고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 이 부분도 기대가 있고 거기에 지금 LNG 운반선 관련돼서 지금 수주가 연초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FLNG 사업을 유일하게 지금 삼성중공업이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한 두 건 정도는 되고 올해 한 2건 정도 추가하면 하나는 계약했고 하나는 가능성이 더 높고 추가 계약 가능성이 높고 한 2건은 지금 또 아르헨티나라든지 또 이제 뭐 일부 지역 제가 나라는 까먹었는데 그래서 한 네 척 정도가 지금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멘텀은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라도 미 군함 관련돼서 그럼 왜 이렇게 뭐 한다 하면서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번스 톨레프슨법이라고 해서 이게 65년도쯤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한번 수정됐는데 이 수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또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이고 개정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미 군함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인데 이게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개정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미 국회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중공업, 뭐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멘텀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그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서 지금 조선 3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 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올해 올라오는 거 보면 사실은 한 3년 차, 4년 차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한 만 2년에서 3년 정도 올라왔던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근데 올해가 한번 피크를 좀 찍지 않을까 이 조선주도 그래서 네. 올해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섹터니까 삼성중공업 충분히 뭐 지금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매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머쓱하죠. 예, 일단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예, 그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법안이 진짜 개정이 되는지 여부는 좀 중요하긴 한데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박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건조를 하든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예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든 이런 건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매수 전략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두 분 다 오늘 뭐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매수 쪽. 자, 두 번째 시그널과 기업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 시스템이 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부터 한화 그룹 내 전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테크와 라이프 부문을 떼어내고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화 그룹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 일제히 주목받으며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시장은 한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외적인 환경 변화 또한 방산주, 방산 섹터 그 안에서도 한화 시스템에 집중하고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카타르 기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이란 역시 현재 영공을 폐쇄하면서 24시간 내 군사 개입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전략 속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시장이 방산주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있는 만큼 한화 시스템의 주가 향방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상한가를 향해 오늘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무려 24% 넘게 오늘 개장 이후 쭉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과연 그 상승 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 엔진은 피지컬 AI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강한 로봇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함께 협력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 공급을 협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사 재개 소식과 함께 맞물리면서 산업용 그리고 스마트 제조 솔루션에 대한 수요까지 함께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페르소나 AI 투자 소식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할 큰 손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최근 1년 사이 국민연금의 지분이 약 5.84%가 넘어서면서 포스코 DX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DX 그 실체와 전망까지 지금 바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한화 시스템과 포스코 DX인데요. 한화 시스템, 한화는 어제 이벤트를 열었죠. 얘기하려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복잡다단하긴 한데 일단 시장 반응은 주가가 설명해 줬어요. 네, 반응은 크게 나왔고 한화 시스템은 지금 불을 계속 뿜고 있는데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주원 부장님?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이제 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 시스템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조선소 지분을 6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할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방산, 우주항공, 조선 다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강한 걸로 따지면은 하나 그룹주 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제일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사업 자체는 지금 뭐 감시, 정찰, 뭐 지휘 통제, 통신, 뭐 위성 산업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은 다 붙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뭐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이라던가 이러한 위성 이런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팔란티어와 같다, 뭐 K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사실 3분기, 4분기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26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딱 하나 시스템이 주가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뭐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페이스 X IPO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들 좀 민간 기업들이 진출한다라는 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은 설명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항전 장비, 뭐 우주 항공 장비 이쪽 분야, 특히 방산이라고 하는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죠. 막 들어가서 우리가 또 해볼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나중에 되면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는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볼까요?
매수는 매수인데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뭐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더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더라도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조정 이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겠다. 근데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바꾸의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여기도 뭐 로봇으로 나도 로봇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한마디로 이제 포스코 DX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니고 2차 전지 공장을 지을 때 그 안에 이제 구성을 해주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한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2차 전지 갈 때 많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엔 DX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바꾼다 뭔가 이제 그 AI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산업 자동화 쪽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여기도 포스코 ICT라고 해서 예전에 삼성 SDS나 이제 LG CNS 같은 이제 그 SI 기업이었죠. 네네. 예. 근데 이 포스코 좀 전에 한화 시스템도 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급사별로 다 SI, NI 시스템 업체들을 다 하나 끼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 저는 이제 작년부터 좀 주목해서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왜 주목을 했냐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AI 플랫폼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가장 빨리 적용시킨 쪽도 포스코 DX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아스카와 전기라고 해서 네. 이 일본의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회사죠. 이 회사와 같이 손잡고 지금 손잡고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가 보면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우리 뭐 그 자원 개발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100% 자회사 중에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뭐 하냐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라고 해서 그 핵심 코어를 만듭니다. 그 코어 만드는 공정에 지금 DX가 수주를 이제 이걸 장비를 아스카와 전자와 같이 협업해서 깐다 이 소식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뭔가 신사업을 하는데 DX가 이쪽에 참여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주도한다. 그럼 이게 뭐랑 같이 엮여지냐면 사실 그동안 현대 무벡스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현대 무벡스보다는 포스코 DX가 더 실체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무벡스는 현대그룹은 사실은 거의 와해됐기 때문에 개별 영업을 해야 되는 회사고 네.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내만 팔아도 사실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 실적은 이제 3년째 답보 상태를 23년, 4년, 5년은 답보 상태를 보일 것 같고 26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붙기 시작했다. 오늘 21% 이게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동안 이제 연초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조금 올라갈 기미를 보이다가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봉 보면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물려도 한번 쫓아가 봐도 괜찮은 자리지 않나. 그래서 21%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럴 때는 좀 나눠 사는 전략. 내일 좀 밀리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조그만 뭐 투자금액 한 사고 싶은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일단은 마중물을 좀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확히 더 개념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영화 아바타인가요? 네. 원편에 보면은 물론 다 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 쿼디치 대령인가요? 그 악역으로 나왔던 네. 거기서 이제 장착하는 로봇 네. 그 산업 현장에 이제 막 투여해가지고 뭐 영화 에일리언에도 나왔던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산업용 로봇으로의 전향인가요? 근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야스카와 전기하고 뭘 하겠다는 거지? 그냥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이제 협동 로봇을 집어넣겠다라는 단순 거고요. 이송 맞습니다. 이송 로봇, 협동 로봇? 네, 그래서 이제 조립하거나 이제 구동모터 생산 과정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뭐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포스코 DX가 이걸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잊어버렸다가 아, 여전히 포스코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 그룹도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한 번씩 올려주고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올렸거든요. 네. DX도 이제 갈 차례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눠 사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거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한 1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예, 갑자기 또 더 급등해서 어. 일단은 오늘은 뭐 일부 정도 마중물 정도 사놓으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 조정 나오면 더 사는 전략 아니면 더 뽑으면 따라가는. 요즘에 이제 대형주 단에서 그나마 나름 이제 중대형주라고 포함되라고 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면 생각보다 예, 잘 안 죽고 계속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따라가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일단 특징 기업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 기업으로서 이제 존재감을 나타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또 시그널과 기업들 들어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은 섹터로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테마 내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요. 나우 로보틱스 그 상한가의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의 트리거는 바로 전일장 마감 이후 공시한 인수합병 이슈에 있는데요. 바로 30년 업력의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이죠.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이 상한가에 갈 정도로 엄청난 이슈일까요? 핵심 이슈는 바로 두 번째에 있는데요. 이 한양 로보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고객사들의 시장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약 3,0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사는 삼성, 현대, LG, 기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 로봇주가 늘 지적받아온 실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말 성장과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나우 로보틱스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 갈 것 같은데 조금은 지지부진한 하지만 기대감과 호재는 충분히 있는 섹터였는데요. 오늘은 노머스가 12% 가까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노머스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1분기 내에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 플랫폼 From China가 공식적으로 런칭됩니다. 그동안은 장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월 자동 결제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챗페이와 연동하면서 해당 문제를 풀어냈고요. 이제는 수익성까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기대감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북미 투어 일정을 확정했고요. 특히나 1분기 내에 블랙핑크 역시 컴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머스의 해외 공연 사업부 역시 실적을 함께 견인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엔터넷 노머스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로봇 이슈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우 로보틱스?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한양 로보틱스 인수 때문에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 로보틱스가 약간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알짜로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객사가 뭐 현대모비스, 삼성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을 받았고 또 하나 부각받은 거는 나우 로보틱스가 현재 2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양 로보틱스가 5,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하면서 그 공장까지 다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 공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외형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 산업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 착공하고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양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져옴으로써 나우 로보틱스가 뭔가 확장할 수 있는 뭔가 뭐 베이스가 좀 만들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상장한 지 나우 로보틱스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오늘 물론 이제 이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를 갔지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뭐 올라저 상한가죠? 네.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군요. 또. 지금 사기가 좀 어떻게 쉽지는 않을 것 상한가에 같습니다. 걸어나요? 지금 사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M&A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간 거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도 좀 네. 그나마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은 이게 한번 변동성 나오면은 뭐 위아래로 막 20%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나는 견디고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때 뭐 매매 기법이라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삼성전자 상한가는 우리 언제쯤 볼까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마지막 기업 뭐였죠? 어려운 노모스. 네, 노모스. 노모스는 뭐 엔터 쪽인가요, 이게? 뭐죠? 엔터 테크 기업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DOU 같이 플랫폼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기획 뭐 대행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연예인들 여기 안에 들어와서 플랫폼 안에서 이제 팬들과 만나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회사 안에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근데 노머스가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연말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뭐 청와대 쪽이죠.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 쪽에서 발언을 한 게 한한령 해제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될 수도 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하나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근데 한 번에 잔한령 해제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단계적인 걸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거기서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그렇죠. 건 것도 없는데.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분위기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중국 방문하셨을 때 방중했을 때 대통령 내외가 방중했을 때 펑리현 여사랑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영부인이랑 같이 김혜경 영부인이랑 같이 이제 네. 얘기를 나눈 거 보면 한중 가요제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김혜경 첫 여사가. 단추가 중요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펑리현 그 여사가 아우 좋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분 얘기는 모두 그 문화 쪽에는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여사님들. 그렇습니다. 예, 피아노 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뭐 중국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한령은 이미 해제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죠. 중국 공연은. 근데 이제 노머스가 이제 중국의 망고 TV를 운영하는 회사와 또 이제 뭐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플랫폼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올해는 북미 매출만으로도 매출 성장은 확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BTS 아까 이제 김유정 앵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BTS 공연 일정 확정되고 북미 공연들이 이제 다른 연예인들도 이제 확정이 되면 하이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머스가 또 맡는 역할이 있어요. 네. 예, 그 역할로 매출은 한 60%는 북미에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중국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노머스는 나쁠 거 없다. 그러면 최근에 빠진 이유가 사실은 그 기대감이 맞았는데 그냥 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제자리 3만 원대까지는 뭐 가볍게 갖다 놓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대장주인 하이브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움직임 없다가 뭐 조정도 살짝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노머스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머스도 매수 쪽 전략으로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